네, 반갑습니다. 올라체 틀리면서 배우는 스페인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강의 때 강의 말에 이제 오늘 무엇을 할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로스 베르고스 데 카베사, 지금 머리 동사라는 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했던 비교급에 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1번 보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심한 건 아니다. 뭐뭐 할 정도로 뭐뭐하다. 뭐뭐 하지 않을 정도로 뭐뭐한 건 아니다. 뭐뭐 할 정도로 뭐뭐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왔는지 지금 기억나시나요? 뭐뭐보다 뭐뭐하다, 맞게, 이게 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딴또 깨, 너무 모여서 뭐뭐하다, 이게 한 세트잖아요. 딴또 깨.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딴또라는 게 이제 앞에 뒤에 명사가 오는지 아니면 형용사가 오는지 그 품사에 따라서 이 딴또가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을 저번 주에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빈칸을 놔두고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깨 앞에 no soy 부정형으로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띠미도 소심한 이런 뜻이잖아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이 딴또가 어떤 형태로 변해야 될까. 그 다음에 깨 뒤에 몸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여기 뽀데르가 와야 되는데 뽀데르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띠미도니까 형용사니까 딴또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죠? 그렇죠. 딴 띠미도, no soy tan tímido que no. 그 다음에 뽀데르는 앞에 주절이 no로 시작하니까 접속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no puede entender eso.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그렇게 소심한 건 아니다, 이해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해도 되고, 종속절 먼저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할 정도로 소심한 건 아니다, 뒤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보면 Este libro es más fácil. 그 다음에 Brincanico me recomendaste hace unos días 라고 했죠.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Este libro es más fácil. 이 책이 더 쉽다. 그러니까 mas와 짝이 되는 게 뭐뭐보다 뭐뭐하다, 그런 뜻을 나타내려면 mas와 짝이 되는 게 깨잖아요. 근데 보통 깨 뒤에는 뭐 같이 뭐 명사가 오든지 하는데, 여기서는 깨가 올 자리 뒤에 보시다시피 me recomendaste hace unos días. 며칠 전에 네가 나에게 추천해준, 이게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절이 왔단 말이에요. 이 절이 왔을 때 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저번 시간에 공부해봤잖아요. 그럼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절 뒤에 절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 절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면 일단 빈칸에 델로 깨를 쓰고, 아니면 깰로 깨를 일단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델로 깨 같은 경우에 이 로가 이제 깨 앞에 어떤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의 수와 성에 따라서 이 로가 라도 되고 로도 되고 라스도 되고 로스도 되고 이렇게 변한다고 했죠. 깰로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 me recomendaste hace unos días가 이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절 전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냥 대상끼리의 비교인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매력 에스테 리브로와
그 다음에 me recomendaste. 이 책과 네가 추천해준 책끼리만 비교하는 거죠. 절 전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래, 이런 경우에는 깰로깰을 먼저 쓴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로를 깨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의 수와 성과 일치시켜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깰로 깨를 먼저 쓴 다음에 여기서 대상이 뭐예요? 에스테 리브로죠. 에스테 리브로는 남성의 단수니까 로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깨, 엘, 깨로 가운데 로를 엘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깨, 엘, 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 뒤에 절이 그 자체가 비교 대상이면 델로깨를 먼저 쓴 다음에 가운데 로를 그 대상의 수와 성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시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절 전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깰로깨를 먼저 써준다. 그 다음에 바꿔준다. 이렇게 풀면 못 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este libro es más fácil. 그 다음에 빈칸 있고 yo pensaba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되니까 이 뺀사반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죠. 이 책과 내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델로께를 쓰는데 이 가운데 로가 에스테 리브로의 성가수와 일치돼야 되니까 이때는 대엘께가 되겠죠. 그래서 대엘께, 대와 엘이 합치면 델이 되니까 이때는 델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복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아마 처음부터 쉽지 않겠지만 계속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아마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로스 베로스 데 까베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머리 동사. 그 머리 동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 아시는 단어고 저희가 스페인어 하면 너무 많이 쓰는 단어죠. 대표적으로 creer, imaginar, parecer, saber, sospechar. 너무 많이 보는 단어죠. exponer, insinuar, 넌지시 말하다. 그 다음 decir, contar, 뭐 두말할 나위 없죠. opinar. 그 다음에 darse cuenta, 인지하다, notar, 인지하다, sentir, oír, ver, oler, 감각 동사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게 머리에서 이루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뇌에서 이루어지니까 베르보스 데 까베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뭐 의심이든 이런 것도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암시, 느끼는 거, 인식하는 거 이게 돼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고 그 다음에 테크닉적으로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머리 동사 뒤에 직설법이 올 수도 있고 접속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직설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접속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문항 때문에 주제를 로스 베르보스 데 까베사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머리 동사 뒤에 접속법이 오는 경우부터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주동사가 부정의 형태로 오는 경우. 주동사가 부정의 형태. 즉 앞에 노가 오면은 접속법이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No me parece que sea una buena solución. 그게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No me parece. 앞에 노가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부정형으로 온 거죠. No me parece. 그러니까 뒤에 sea. se르의 접속법 형태, sea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no creen que apruebes el examen 이렇게 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다. 네가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부정의 형태로 또 no가 왔죠. 그러니까 뒤에는 아프로바르의 접속법인 아프로에베스 뚜에 해당하는 접속법이죠. 뚜의 현재 접속법 아프로에베스 통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예문을 들면은 수도 없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동사가 다 부정의 형태로 오면 뒤에 접속법이 온다. 굉장히 간단하죠. 세야 아프로에베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머리 동사 뒤에 직설법이 오는 경우 한번 볼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이 주동사가 긍정문 혹은 의문문일 때 Me parece que no hay nadie en casa. 나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앞에 no가 없죠. 그냥 me parece가 왔어요. 이럴 때는 긍정문이 온다. 이럴 때는 직설법이 온다. I가 왔죠. 그 다음에 opino que debemos esperar un poco más. 내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여기도 no가 없죠. 그냥 opino. 그냥 자기 의견,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뒤에 직설법이 온 거죠. debemos. 직설법이잖아요. nosotros, deber, nosotros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여기 보면 물음표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의문문일 때는 뒤에 직설법이 온다. 의문문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음표가 없다고 생각하면 no grass. 부정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족서법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의문문 형태죠. 그래서 이때는 직설법이 온다. 여기 깨 뒤에 s가 보이시죠? No crees que ya es un poco tarde? 야, 이미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물어보는 걸 때. 의문문일 때는 직설법이 온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 이번에 부정명령 no digas.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게 어렵다고 말하지 마. 한 번 하지 마. 뭐뭐 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no가 들어가는 부정명령일 때는 마찬가지로 직설법이 온다. no digas. 그렇게 말하지 마. STPC. 간단하고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3번 부정의 형식으로 정보 사실을 전달할 때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부정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no가 들어간단 말이죠. 부정의 형식으로 정보 사실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예요.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앵커가 시청자들한테 어떤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는데 부정의 형식으로 정보 전달할 때는 적석법이 아니라 직설법이 온다. 예문 볼게요. Los fumadores no comprenden que el humo molesta a los demás. 흡연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연기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고 이런 거죠. 그러면 los fumadores, comprender를 여기 주동사 comprenden이죠. comprenden. 이것도 이해하는 거니까. los verbos de cabeza에 속한 거죠. 이해하는 거니까.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그러면 보통 여기 깨 뒤에 몰레스테가 와야 되겠죠. 접속법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정의 형식으로 정보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그냥 몰레스타 직설법이 온 거예요. 뉴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보면 Nadie se da cuenta de que las cosas no pueden seguir así.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될 거라고는 될 수 없을 거라고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다죠. 그러면 여기도 나디에 부정의 형태죠. 하지만 뒤에 깨 뒤에 뿌에덴이었죠. 직설법이 온 거예요. 이것도 정보 사실 전달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화자가 A가 있고 듣는 사람 B가 있을 때 A가 B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뭐뭐라고 하면은 A가 B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거나. 이때는 직설법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3번 문장에서 주의할 점. 자, 머리 동사에서 정보와 사실을 전달할 때 부정의 형태로 정보와 사실을 전달할 때 직설법이라고 했는데 단 머리 동사의 인칭이 요나 노스트루스일 때는 족설법이 온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칭에서는 직설법이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요나 노스트루스 때는 족설법이 오고 왜 나머지 인칭에는 왜 직설법이 오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노의 부정의 형태, 그러니까 노를 쓰고 노를 이용해서 정보 사실을 전달할 때는 직설법이 온다고 했는데 만약 인칭이 요나 노소토로스일 때, 그러니까 노소토로스에도 요가 포함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합해서 노소토로스라고 하니까 요나 노소토로스가 만약에 온다면은 그거는 정보 사실 전달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의견이나 생각, 나의 인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정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족소법이 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인칭에서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볼게요. 너의 노따독게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셀을 변형시켜야 되고 una buena solución. 그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난 인지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서 노가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노가 나오면 머리 동사가 오면 족소법이 온다. sea가 오죠. 그 다음에 no nos hemos dado cuenta de que 그 다음에 ser를 변형시켜야 되고 difícil. 그럼 우리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어렵다고. 여기도 no가 왔네요. 그러면 족소법이 온다. 그 다음에 tu jefe no ha notado que tú haber llegado tarde hoy. 네가 오늘 늦게 왔다라는 것을 너의 상사는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어가 또 hef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직장 동료고 다른 동료한테 말한다는 느낌이죠. 너의 상사는 네가 늦게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앞에 노가 나왔지만 노따도 나왔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이때는 직설법이 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인칭이 3인칭이죠. 이오나 노스트로스가 아니에요. 이때는 바로 직설법이 오면 되죠. Tu jefe no ha notado que tú has llegado tarde hoy.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의 형태로 no ha notado 부정의 형태로 어떤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직설법이 온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No te has dado cuenta de que Jesús haber aprobado el examen. 넌 아직 깨닫지 못했다. 넌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 예수스가 시험에 붙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자, 이때도 앞에 no가 나왔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말하는 사람 A가 있고 듣는 사람 B가 있는데 A가 B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스가 시험에 붙었다라는 것은 나 아직 모르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부정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헤수스가 시험에 붙었다라는 거. 이런 느낌이죠. No te has dado cuenta de que Jesús. 이때는 직설법이 온다. aprobado el examen. 앞에 no가 왔지만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의 형태로 정보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aprobado죠. 자, 이런 상황적으로 이해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만 딱 아시면은 여기서 직설법이 올지 적설법이 올지 딱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른 경우인데 dudar 그 다음에 negar 의심하다 그 다음에 부인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봤던 머리 동사들과는 약간 다르게 적용하는데 왜냐하면 dudar나 negar는 그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의심하다 부인하다. 그래서 직설법이 올 때와 적설법이 올 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두도께 llegado a tiempo 오늘 제 시간에 왔다라는 걸 의심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거니까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 이럴 때는 접속법이 온다. 그 다음에 밑에 no dudoque 그 다음에 llegado a tiempo 오늘 왔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원래 두도 자체가 의심이지만 앞에 no가 왔으니까 의심하지 않는다잖아요. 긍정적인 느낌이죠. 이럴 때는 직설법이 온다. 위에는 아자스 제가도 그 자체에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마치 no 머리 동사처럼 두도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이때는 아자스 적소법이 오고 밑에는 아스 직설법이 온다. 네갈도 마찬가지죠. 두 달은 네갈이 마찬가지로 no 뭐 니에고 이렇게 하면 부인하지 않는다. 이때는 직설법이 와야죠. 그 다음에 단순히 니에고 나는 부인한다 이렇게 하면 뒤에는 접속법이 와야 돼요. 두달, 네갈 그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동사들과는 다르게 작용한다. 이런 걸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문제를 한번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끄레인께 그 다음에 빈칸에 인칭은 L이고 3인칭 남성이고 베니르라는 동사를 한번 그 형태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끄레인께 pronto 그러면 끄렌 머리 동사죠. 그 다음에 앞에 노가 없어요. 긍정형이에요. 그러면 그냥 끄렌께 직설법이 오죠. 그 다음에 L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비엔에 pronto가 와야 되고 여기서는 벤드라 해도 상관없겠죠. 그들은 믿는다. 그가 곧 미래 어떤 시점에 올 거라고. 근데 가까운 미래는 현재도 되니까 가까운 미래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때도 쓰니까 끄렌께 비에네 pronto 해도 되고 뭐 벤드라 pronto 해도 되고 뭐 상관없겠어요.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면 no crees que haber clase mañana 너는 믿지 않는다. 내일 수업이 있다고. 앞에 no가 왔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적소법이어야죠. 그럼 아지야. 너는 모른다. 너의 의견이죠.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가 아니라 너는 믿지 않는다. 내일 수업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no 머리 동사 깨 뒤에는 접속법.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바로 보시죠. 의문문 형태죠. 그 앞에 no가 있든 없든 여기서는 직설법이 온다. 그래서 necesitamos 너희들은 믿지 않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앞에는 no가 있지만 의문문 형태이기 때문에 직설법이 온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앞에 이제 했죠. Los fumadores no comprenden que el humo a los demás molestar을 이제 밑줄 안에 형태를 바꿔서 넣어야 되는데 뉴스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부정의 형태로 정보 사실을 전달할 때 이때는 직설법이 온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직설법 molesta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no he notado que 밑줄 있고 그 다음에 실비아 haber llegado tarde. 실비아가 오늘 늦게 왔다고 늦게 온 것을 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앞에 no가 오죠. 그러니까 이때도 족서법이 온다. 그래서 아지아 llegado.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Marco no se ha dado cuenta de que 그 다음에 ser una buena solución. 마르코는 깨닫지 못했다. 뭐 인지하지 못했다. 그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앞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죠. 내가 말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마르코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르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no 부정의 형태로 나왔지만 A가 B에게 마르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이때는 마르코 no se ha dado cuenta. 마르코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때는 직설법만 오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때는 S만 오면 됩니다. 만약에 인칭이 여기서 마르코가 아니라 요나 노소토로스였다면 당연히 족속법해야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뭐 사실이나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요나 노소토로스는 주관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 노가 오면 족속법이어야 되지만 이때는 인칭이 이 문장에서는 인칭이 요나 노스트로스도 아니고 그냥 3인칭인 마르코잖아요. 그 다음에 A가 B에게 노의 형태로 부정의 형태로 정보를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S만 오면 직설법만 오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no creas que 그 다음에 ser mi novia 여기서 앞에 no creas 여기서 creas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creer creer의 또에 해당하는 접속법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no creas 그러니까 이게 부정명령이라는 것이 부정명령의 형태라는 것을 딱 아셔야 돼요. no creas 이 뭐예요? 믿지 마. 그게 나의 여자친구였다고 생각하지 마, 뭐 믿지 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no creas 부정명령일 때는 직설법이 온다. 그래서 S만 오면 충분하죠. 네, 문제까지 풀어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 부정 과거 그리고 불완료 과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한번 2시간에 걸쳐서 한번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은 부정 과거일 때와 불완료 과거일 때 뜻이 달라지는 단어 몇 가지 대표적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언제 불완료 과거가 쓰이고 언제 부정 과거가 쓰이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 같아요.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